일개 무반의 집이 대궐에 피할 정도냐. 신윤무의 집을 말씀이시옵니까, 전하? 신윤무의 집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지금 박원종이보다 더하지 않느냐. 망극하옵니다, 전하. 평성군은 그래도 내놓고 사치를 하지는 않았다. 남양군이 평성군의 가사를 몰수해서 신복들과 나눠 가졌다는 소문이 틀린 말이 아닌 모양이다. 사원부에 밀지를 내리셔 알아보시니. 소용없는 일이다. 사원부의 관리들이 모두 서건을 제대로 보고를 하겠느냐. 전하,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뒤에 있고 싶다. 밤이고 낮이고 뒤에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하다. 산실청으로 납셔보심이. 그 사람은 딸 낳는 재주밖에 없다고 하더냐. 아들이 아니면 알리지도 마라. 진통이 오십니까, 마마? 진통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아기가 힘차게 배를 찼습니다. 그것 보세요. 딸이면 그리 힘이 세겠습니까? 아들이십니다. 이번엔 원자아기 씨를 생산할 게 틀림이 없어요. 이번에도 딸이겠지. 이번 한 번만 더 딸을 낳으면 데뷔 전에 마음도 돌아설 것이야. 어디 보자, 우리 아들. 전하께서 이애미는 미워하시지만 우리 아들은 이뻐하시질 않느냐. 복성군 마마만 보시면 전하의 용안에 웃음꽃이 활짝 피시옵니다. 대비전의 도움으로 경빈은 중종의 처다들인 복성군을 낳고 나서 경빈의 첩지를 되찾았다. 그러나 중종은 복성군을 따로 불러 만나볼 뿐 경빈의 처소를 찾는 적이 없었다. 그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어인 하문이신지요? 글 잘하는 선비가 하나 있다고 하질 않았느냐? 성균관 동지 남군이 청구한 그 인물 말씀이시옵니까? 그자 역시 말만 앞세우는 선비는 아니겠지. 이름 없는 초야에 묻혀 사는 젊은 선비가 어찌 전하의 답답함을 헤아릴 수가 있겠사옵니까? 선비는 원래 무색무취한 자들이 아니냐. 그자를 만나 한담을 나누다 보면 내 이 답답함이 풀릴지도 모를 일이다. 선비라면은 성균관에 유생들이 있질 않사옵니까, 전하? 권력의 맛을 본 선비들 어디에다 쓰겠느냐? 남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구역질이 난다. 겉으로는 왕실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그가 지향하는 것은 홍경주와 다를 바가 없다. 그자를 부러오리까, 전하? 지금 당장 부르라. 내리시죠. 여기에서 잠시 기다리시죠. 전하께서 곧 납시실 것이옵니다. 모두 밖에 있으라. 전하, 이곳은 편전이옵나이다. 밖에 있으라 하지 않느냐?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은 광저라 하옵고 성은 조가이옵니다. 고려제 순대부 거미중 서사를 지낸 조지수의 10대 손으로서 아비는 원강이요 감찰을 지내 싸웠고 2조 참판을 추중받으셨사옵니다. 소생의 나이 19세에 부친상을 당하여 지금은 고아이옵나이다, 전하. 고아라? 그건 무슨 뜻이냐? 부모를 모두 잃었으니 고아가 아니겠사옵니까? 자식이 장성하면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마련 아니냐? 나는 너 같은 고아는 처음 보았다.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어미 품을 떠나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부모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평생을 다해서 효도를 바치는 데 있습니다. 효를 행함으로써 금수의 탈을 벗을 수 있으니 효를 행할 부모를 잃은 시생은 버림받은 어린아이와도 같사옵니다, 전하. 충보다 효가 먼저라는 뜻이냐? 전하께서는 만 백성의 어버이십니다. 어버이에게 바치는 효와 전하께 바치는 충이 무엇이 다르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다는 것이냐 그러므로? 전하께서 시생을 믿지 못하시는 것은 어버이가 자식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사옵니다. 오늘 전하의 그런 모습을 배우니 시생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프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너를 편전으로 부른 까닭을 아느냐?
조정 중심들이 이 자리에서 국사를 논한다. 한결같이 입으로는 이상을 논하고 정도를 따지지만 행하는 것은 그와는 정반대다. 모두 컴컴한 백성만 채우느라고 두 눈이 뻘겋게 충혈이 돼 있느니라. 어느 놈이 백성들 걱정을 해주느냐. 한 채 땅이라도 더 차지하고 한 풀 양식이라도 지놈들 곳간수로 쌓아놓으려고 명분을 내세우고 정의를 내세울 뿐. 이 나라 백년지계를 근심하고 도모하는 그 조정 중신 내 한눈도 보질 못했다. 전하, 우선 토지제도를 한번 살펴보시옵소서. 관리가 공을 세우면 나라에서는 시호를 내리고 토지를 나눠줍니다. 하사받은 토지는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뿐더러 자자손손 세습을 하는 터이니 공을 세운 관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라의 토지는 줄어들게 돼 있고 관리의 토지는 늘어나게 돼 있사옵니다. 그러기에 연산조에 있어서 훈구 대신들의 토지를 모두 몰수하셨던 것이옵니다. 연산군이 폐위당하게 된 것은 광복함 때문만은 아니었나이다. 무언년과 갑작년 사흘을 돌이켜보시옵소서. 살아서 죽어나간 선비는 바른 선비여 훈구 대신들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선비가 죽어나가도 조정 중신 중에 어느 누가 나서서 그에게 부당함을 주창한 사람이 있었사옵니까? 허나 그들의 토지를 몰수하자 박원종을 앞세운 훈구 대신들이 반기를 든 것이옵나이다. 네가 감히 내 왕통의 족복함을 부인하려고 드느냐? 토지는 다시 그들 훈구 대신의 소유가 되었사옵니다. 전하의 반정 공신이 몇이나 되옵니까? 80이 넘사옵니다. 전하께서는 그들에게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하사하신 토지는 개국 이래 왕실에서 하사한 토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니 전하께서는 그야말로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보위에 오르시게 된 것이옵나이다. 감히 네 앞에서 요망한 혀를 놀리느냐? 내가 왕실의 재산으로 임금의 자리를 샀다는 것이냐? 경기도의 땅이 모두 반정 공신의 토지입니다. 연산군이 금표를 세워서 수렵장으로 삼았던 그 광활한 토지는 다 어디로 갔사옵니까, 전하? 네가 내 충성스러운 신하와 나를 이간질시키려고 드느냐? 그들이 하사받은 땅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을 모르느냐?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했사옵니다. 설령 부모가 부족하고 자식을 사랑함이 없어도 자식은 그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이 자식의 도리요 사람의 도리옵니다. 나라에는 임금이 있사옵니다. 백성이 임금을 모시고 받들기를 제 친부모에게 하듯 해야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옵니다. 하오나 임금은 부모와 달라서 임금이 부족하면 백성은 등을 돌리게 되어 있사옵니다. 전하께서는 반정 공신과 훈구 대신들의 토지를 몰수하시고 그들의 배부름을 먼저 다스리셔야 할 것이옵니다. 전하. 그만 입을 다물라. 너의 요속은 끝이 없구나. 내가 이래서 너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 너의 벼슬이 무엇이냐? 시생은 벼슬을 바라지는 않사옵니다. 내가 너에게 벼슬을 준다면 어찌하겠느냐? 전하께서 시생에게 대사원의 자리를 주시겠사옵니까? 대사헌? 대사원의 자리라면 사양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교만하구나. 너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그 자리는 공정하지 않으면 맡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맹세코 시생은 전하에게도 공정할 것이옵니다. 내가 이제 너의 정체를 알았다. 너 역시 명리를 쫓는 썩은 선비에 불과하지 않다. 내가 너에게 은밀히 부른다 칭하고 가마를 보낸 것은 너의 성품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명색이 대쪽 같은 선비가 임금이 부른다고 안 여자가 타고 다니는 가마에 오르겠느냐? 그래, 등을 굽히고 가마에 올라 대궐로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한밤중에 임금이 부른다니 예산 일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대사안이더니 왜 대답이 없느냐? 전하께없어 제위하신 지 9회가 지났사옵니다. 전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반정 공신 등이 엎여서 세월만 보내셨사옵니다. 전하, 시생은 전하의 목마름을 낳옵나이다. 그 목마름의 근원은 죽동궁에 있사옵나이다. 김내관 있느냐? 예, 전하. 저자를 가마히 다시 태워 대궐 밖으로 내보내라. 가마에 태워보냈느냐? 예, 전하. 그자의 태도가 어떠하더냐? 의젓해사옵니다, 전하. 전하. 벼슬을 준다고 하면 가마가 아니라 쇠달구지라도 타고 왔을 위임이야. 바로 보셨사옵나이다. 선비란 겉으로는 고든 듯 하오나 속은 버드나무 가지인 양 휘어지는 속성을 지녔사옵나이다. 하오나 안팎이 강직한 선비도 덜어는 있사옵나이다. 조광조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이냐? 김식이란 자이온데 김식은 조광조와는 다르옵나이다. 한번 불러보시며 어떠하실런지요? 나보고 벼슬에 눈이 어두워 가마 속에 허리를 굽히고 앉아있는 선비꼴을 또 한 번 구경하라는 것이냐? 망극하옵나이다, 전하. 신이 조광조의 인물됨을 바로 알지 못했사옵나이다, 전하. 가마 타고 대궐로 들어간 자가 조광조였단 말인가? 조광조란 선비를 아느냐고 남건에게 물었을 때 남건이 반색을 하며 칭찬을 하기에 남건이 그를 시기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전하의 통찰하심이 밝은 해와 같사옵니다. 조광조는 다른 선비와는 다른 듯 싶사옵니다. 상선도 그리 보았는가? 예, 전하. 벼슬이 탐나서 전하께 없어 보내신 가마를 탔다면은 그자는 하치일 것이옵니다. 선비의 자부심으로 가마 타기를 거절을 했다면은 그자는 강직한 선비이기는 하오나 중간일 것이옵니다. 하오나 벼슬이 탐나지 않아서 가마를 탔다면은 그자는 참 선비일 것이옵니다. 조광조는 허리를 굽혀 가마에 오르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사옵니다. 범인이 어찌 그러하오리까? 이상하게도 그자가 내 마음을 깐다. 나를 다 이루는 듯한 그자의 말투마저 사랑스러웠느니라. 오히려 그것이 마음에 걸린다. 어쩌면 그자는 대단한 운명가일지도 몰라. 사람의 마음을 끄는 듯한 그자의 눈빛이 요술쟁이의 손놀림을 닮은 거라니까. 전하, 한나라 유방의 장수인 한신은 불량배 가랑이 사이로 기어나갔다고 하옵니다. 전하께 없어 가마를 보낸 참뜻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사옵니까? 조광조는 가마를 탔사옵니다. 그런 필경 전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것이옵나이다. 이번에도 속는 거라면 전하, 나는 박원종에게 속았고 홍경주에게 속았다. 남고는 또 어떠하냐? 그자가 권력을 쥐게 되면 홍경주에게 비하겠느냐? 그는 내 내장소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놈이다. 허조 판서 겸 성균관 동지 남고는 왕실의 재정과 유림의 세력을 끌어모으는 일을 맡고 있었다. 박원종을 대신해서 반정공신과 기득권의 이익을 떠맡고 나선 홍경주로부터 왕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남고는 부지런히 그의 정치적 기반을 다져갔다. 퇴비 신씨의 뒤를 이어 중종의 두 번째 부인으로 중전의 자리에 오른 중전 윤씨는 남편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불행한 왕비였다. 신민년 5월 정묘일에 딸을 낳았고 을해년 2월 개축일에 원자를 낳았다. 평소부터 몸이 허약한 중전윤 씨는 원자를 낳은 다음 달 3월 2일 기미일에 돌연 세상을 떠났다. 형님.
평화드립니다. 이 사람 놀라시긴 형님. 누가 보려고요? 국상이 아닌가? 국상의 웃음이라니. 원자를 낳고 승하한 왕비의 상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발인을 하여 고향 땅에 묻었다. 원칙대로 하자면 3년상을 치루어야 마땅했으나 누구 하나 그 잘못을 따지는 사람이 없었다. 조광조가 하사받은 벼슬은 조지서의 사지로서 종육품이다. 육품이 되는 것은 축육이라 하여 출세의 시작을 의미하니 첫 등용치고는 파격이라 할 만하였다. 조광조는 사당에 고하고 관직을 받았다. 네가 정령 유림의 영수라면 김실이 벼슬을 마다하고 떠날 리가 없질 않느냐. 유림이 유림다운 것은 백인이 각각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옵나이다. 공명의 말씀이 다 옳으면서도 각기 다른 것과 같은 이치옵니다. 김식은 고든 선비로서 소신과 생각이 달랐으므로 떠난 것이옵나이다. 중전의 상사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내 허물이 아니냐. 그렇사옵나이다. 중전의 상을 3년을 하지 않은 것이 과연 잘못인가? 그렇사옵나이다, 전하. 그런데 어째서 공은 내 벼슬을 받았는가?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전하께옵서는 채워지지 않는 잔과 같사옵나이다. 채워서 넘치는 잔이 아니옵기에 소신이 감히 전하의 빈 곳을 채우려 하옵나이다. 전하께서 신을 부르신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옵니까? 전하께서 참으로 전하만을 위하는 신하를 만나고자 하신다면 전하께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할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신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신 또한 어찌 전하를 믿을 수 있으오리까? 너의 허물을 내 탓으로 돌리려고 하느냐? 참선비는 재물을 탐하지 않나이다. 참선비가 탐하는 것은 오직 그의 이름 석자에 지나지 않나이다. 이름 석자를 남기려는 것은 탐욕이 아니란 말이냐? 누구나 내 앞에 와서는 그렇게 말을 한다만 뒤돌아서서는 그 이름 석자에 걸맞는 재산을 모으려고 들었다. 평성군도 그러했고 남양군도 그러했느니라. 어째서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느냐? 전하께옵서는 마음속으로 갖가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전하께서는 신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계시옵니다. 신은 그것이 가장 슬픈 일이옵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면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죽동궁의 패비를 다시 대궐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반정 공신과 훈구 대신들을 제압하고 왕권을 그들을 위해 세울 자신이 있느냐? 말만 앞세는 유림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신이 바라는 것은 전하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자 원하나이다. 그건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이냐? 천민들이 춤을 추는 세상이옵니다. 내가 어찌하면 천민들이 춤을 추고 백성이 편히 잠들겠느냐? 전하께서 정녕 그런 세상을 원하시나이까? 전하께서 그 길을 가시겠다면 멀고도 험한 길이옵니다. 그래도 가시겠사옵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꾸나. 천민들이 춤을 추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신이 이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신은 오직 전하만을 위해서 죽을 자리를 찾을 뿐이옵나이다. 천민이 춤을 추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했다. 그것이 조광조의 이상향이었다. 각 고을의 수령방백 중에서 남양군 사람들을 뽑은 것일세. 이들의 행적을 낱낱이 염탐해서 내게 올리시기. 요즘 그 남양군의 염탐군이 그 기승을 부리는지라. 알아서 하시게. 남대감이 아무리 사헌부의 우두머리라고 해도 이번 일은 조심을 해야 할 겁니다, 수임방거는. 이 명단에 오른 수령 방백의 비행은 수집을 하되 당분간은 우리끼리 가지고 있음세. 소인이 알아서 하겠습니다요. 조광조는 그런 데로 쓸모가 있을 것이옵나이다. 유림이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전하, 어차피 유림이란 나팔 소리만 요란한 행차와도 같은 것이 없나이다. 조광조를 시켜 그 나팔을 불게 하시고 남양군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연후에 신이 아무도 모르게 남양군의 팔과 다리를 잘라버릴 것이옵니다. 보부상의 무리가 홍경주의 손을 거쳐 내려간 수령방백들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쳐 신에게 올릴 것이옵니다. 그것으로 남양군이 꺾이겠느냐? 남양군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신윤무부터 잡아야 할 것이옵니다. 신윤무라는 내게 맡기라. 그의 비행이라면 내 이미 소상히 알고 있다. 신윤무의 축제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옵니다. 어째서? 그래 되면 조종 대신들의 반 이상이 굴비드름 엮어지듯이 줄줄이 끌려 나올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더욱 잘된 일이 아니냐? 그 자들을 다 잡아들인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춤을 추고도 남을 일이지. 축제를 문제를 삼으신다면 전하께서는 우선 대비전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이옵니다. 전하, 홍경제는 유기전의 상인들을 한 손에 쥐고 있사옵나이다. 그들이 홍경제에게 바치는 공물을 보면은 왕실은 피할 바가 아니되옵니다. 내가 유기전의 상인을 만나 평성군에게 바치는 공부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남양군이 있지 않사옵니까? 유기전의 공물은 또한 대비전에도 들어가고 있사옵나이다. 경은 그 말에 책임을 지라. 전하, 남양군이 지고 있는 재물이 문제가 아니옵니다. 문제는 병권이옵니다. 그 병권은 신윤무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옵나이다. 요책이 있는가? 신을 믿어주시옵소서. 전하, 신이 언제 한번 전하를 기만한 적이 있사옵나이까? 소신을 믿어주시옵소서. 전하. 이놈들! 평성군을 따라 다 죽게 된 년들을 살려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저놈과 통정을 한 년이 어느 년이냐? 내가 한 년 한 년 살펴보리라! 인간들!